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자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정권이 시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아버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었죠. 마치 이름만 빌려준 허수아비 같았어요. 가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아도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대로만 밀고 나가셨거든요. 수익 배분도 말이 안 됐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셋으로 나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댁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더 많이 가져가셨어요. 시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집 수리비가 든다거나 하는 이유로 말이에요. 어떤 달은 남편이 겨우 50만 원만 받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언제나 똑같은 말만 했어요. 나중에는 다 자기 것이 될 거니까 지금은 참자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효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업자가 남편 명의라는 건 모든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결정권만 가지고 모든 책임과 위험은 남편이 떠안게 된 셈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고 카드도 모두 정지시켰어요. 공과금 납부 계좌도 전부 제 이름으로 바꿨죠. 혹시라도 압류라도 당할까 두려워서 늘 불안했습니다. 신용불량이 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에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독불장군 같다면서 자신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했어요. 웃긴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형과 누나는 뒤에서는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시아버지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했거든요. 그들은 모두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남편만 매일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어요.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 차를 중고로 사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신불이라서 안 되고 제가 직장인이니 대출만 받아주면 엄마가 갚을 거라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전부 제 명의 대출인데 또 대출을 늘리는 게 화가 나서 자식이 너 하나뿐이냐고 싫다고 했더니 가족인데 그것도 하나 못 해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데 시어머니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오죽하면 며느리도 있는데 아들 집으로 오실까 싶어서 잘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당연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말을 했더니 형이랑 누나는 멀리 있어서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며 좀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중에 모시고 살고 싶다. 나중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긴 왜 하냐고 하니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속상해하니까 그냥 위로하느라 그렇게 말한 거라고. 왜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냐며 저보고 매정하고 이기적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매정하고 이기적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가족은 늘 시댁뿐이었고 그 가족을 위해 저는 너무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변명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이나 가족애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의 증표도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 테니까요.